자, 계산 문제 들어갈게요. 아까 그 두 문제 있었죠, 그죠? 그거 풀어보겠는데, 일단은 47도 기출이에요. 기출을 돌려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7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게 있는데, 47번이 올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자, 임대아파트의 수요함수가 이고요. 공급함수가 라고 한다.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를 얼마로 규제했다고 나왔어요? 150이죠. 찾았습니까? 그럼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초과공급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초과공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격이 높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초과공급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모의고사 보실 때 무조건 무슨 공급이 나오면 안 된다? 초과공급. 그럼 1번하고 2번에 정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균형 구하라는 건 없는데 이 저자분이 해설의 균형까지 한번 구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보는 거죠. 자, 균형이라는 건 이제 각게 놉니다. 각게 나서 자, 우리가 공급과 이제 수요가 있다면 균형을 한번 구해볼게요. 균형을 구할 필요는 없는데, 자, 수요함수를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QD는 1400 마이너스 2P가 되고, 그 다음에 QS는 200 플러스 4P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같게 하죠? 같게 한다면 이걸 똑같이 만들어요. 제가 항상 P는 모은다 그랬잖아요. 자, P는 모으고 UP가 되고 넘어가니까 더해지잖아요. 숫자는 빼지겠죠. 그럼 1200이니까 원래 가격은 20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이 저자가 얘기하신 게 200 된 상태에서 150이라는 것은 가격을 높였어요? 가격을 낮췄어요? 그러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되겠죠. 초과급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한 300원이 나왔다는들 초과급이 나오면 된다? 안 돼요. 초과급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다행히 이제 150이니까 이걸 대입시켜서 초과 수요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자, 150을 대입시킵니다. 대입시키게 되면은, 자, 이거 120이니까 300이 되죠. 1400에서 300 빼면 1100이 되죠. 1100이 수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요량이 되고요. 자, 이거 150 대입시키면은 600이죠. 그럼 공급이 800인가요? 자, 이게 800이 공급량이 되는 거죠. 800이.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더 초과 수요가 됩니까? 300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데, 자, 2번이 정답인데 다시 갈게요. 많이 모여서 떴다. 초과금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초과 수요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8번 있나요? 그러니까 48번은 우리가 이제 타 강사들도 그냥 이거 세팅해서 풀라고 하는데 이건 이거예요. 뭐 연습장에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단기와 장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까 여러분들이 왜 단기는 자, 따라서 완전 비탈렸죠. 완전히 서 있죠. 서 있는 상태에서 초과 수요가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균형에서 초과 수요가 많이 벗어나지 않고 균형은 구할 필요가 없고요. 자, 지금 90만 원으로 규제를 해요. 얼마로 규제를 한다? 90만 원. 거의 90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단기와 장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프상. 그러면 장기에 가서는 그냥요, 얘네들이 공급을 줄여버려요. 줄이죠. 그럼 단기는 아까 못 줄여서 이렇게 된 상태였어요. 상태였는데 균형이 있다면 장기로 가서는 공급을 줄여버려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그냥입니까? 더 초과 수요가 벌어집니까? 벌어질 수도 있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단기 장기라는 건데, 물론 뭐 이렇게까지 뭐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데, 자 볼게요. 세팅을 합니다. 지금 단기 공급 곡선 공급 함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QS라고 해놓으세요. QS. 자, 따라서 QS 100. 이건 공급이 100으로 늘어나지 않고 고정된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단기는 고정돼 있죠? 100이. 근데 장기 공급은 그냥입니까? 함수가 바뀝니까?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불러보세요. QS는 어떻게 된다? 2P-100이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자,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함수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동일하죠? 그럼 수요함수는 단기나 장기나 그냥입니까? 같습니까? 같죠? 그럼 수요를 불러보세요. 이거 공급이고. 자,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불러보세요. 얼마다? QD는 200-P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가요? 그냥 산수예요. 그냥 대입시키면 돼요. 대입시키면은.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공급량이 나올 거고,
공급량이 나올 거고 여기는 수요량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해보세요. 규제 가격이 나오면 함수에 대입시켜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대입시키면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화이팅. 이 공급량이 100이잖아요.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그럼 90 넣으면은 수요량이 바뀌겠죠. 그럼 200에서 90 빼면 얼마예요? 110이죠.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요게 10만큼 더 벗어났다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공급이 지금 100이라는 건가요? 대답도 안 해, 이제요. 수요가 110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0이니까 10호만큼 단기에 대해서는 10호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거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요 그래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프를 보셔야 좀 이 문제를 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화이팅. 그냥이야 대입시켜. 얼마를 대입시키면 돼? 90을 대입시키면 돼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29, 18이죠? 그럼 180에서 100 빼면 얼마가 돼요? 80이 공급량이 되는 거죠. 요거 90을 빼면 되죠? 그럼 200에서 90 빼면 얼마예요?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110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그냥입니까? 이 차이가 커집니까?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공급이 얼마라고, 공급이 얼마라고요? 안 물어보고 제가 할게요. 80이죠. 수요가 110이죠. 그럼 수요가 110이니까 요만큼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얼마 벌어졌다? 30이 벌어진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도 그래프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지 그래프를 그리지 마시는데 따라 단기와 장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디서 초과수요가 더 많이 벌어지겠어요? 장기에도 많이 벌어지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자 따보세요. 규제가 나오면 그 임대료 규제를 그냥이야 함수에 대입시켜. 대입시키면 단기 장기의 차이가 나오겠죠.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강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래프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하한제를 하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요약으로 갑니다. 페이지는 147페이지인데 147. 자 따라서 자 분양가 규제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요약을 한다는 걸 까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 때 분양가 규제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또 이 선분양 후분양을 좀 필기할 텐데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냥요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시행되고 있죠. 규제로서 직접적 개입에 들어가고요. 최고가격제가 들어가겠죠.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보셨어요?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게 이제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임대료 규제랑 똑같아요. 효과가. 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자 최고가격제로서 지금 시장 가격을 자 만약에 평당 1000만원이다.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는 자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그럼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하로 규제를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되죠. 그래서 규제 가격을 떨어뜨려 버려요. 너네들 평당 800만원 이상 받지 마 이렇게 규제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격을 낮추니까 초과공급이에요? 초과수요예요? 초과공급이 나오면 안 되겠죠? 초과수요가 나타나겠고요. 자 그러면 제 필기를 해드립니다. 분양가 자율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율화를 같이 한번 엮어볼게요. 자 분양가 규제는 가격이 인하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대답해봐요. 떨어지겠죠. 그죠? 분양가 인상이다, 인하다? 인하. 분양가가 인하되고요. 분양가가 인하되니까, 자, 어떻습니까? 공급이 늘어나요? 공급이 줄어들어요? 신축 공급이 안 나오죠? 그럼 신규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기존에 있는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합니까? 상승해버려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시세 차익을 노리겠죠. 그럼 그냥요, 투기 수요가 늘어나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투기 가수요가 증가해서 가수요 위주로 좀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양가를 줄이니까 공급만 들어요, 질도 떨어져요. 떨어지죠. 또 가소비가 또 나타나고, 아까 암시장에서 피가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그다음에 프리미엄. 자, 뒷거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미엄에 대한 이중가격이 또 형성될 수가 있으니까 저소득층의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자, 따라서 분양가 자율화. 들어보셨죠? 그 분양가 자율화는 분양가를 자율화를 맡기게 되면은 가격이 낮아지겠어요? 분양가를 인상시키겠어요? 그렇죠? 그 분양가가 인상하면 학교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거든요. 그럼 제가 강의할 때 이걸 다 암기하겠어요? 다 이해로 가겠어요? 그렇지. 응? 이해로 가는 거지. 내가 언제 다 암기하니? 분양가 인하다, 인상이다? 인상으로 가요. 화이팅. 그럼 아까 얘는 중고주택 가격 상승했죠? 근데 신규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규주택 가격을 하락시킨다, 상승시킨다. 그럼 공급이 줄겠어요? 신규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그럼 가격이 또 우리가 조절이 되겠죠, 그죠? 나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은 늘어나고 실수요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럼 투기 수요가 늘어납니까? 투기 수요가 감소합니까? 그 실수요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그냥입니까? 질도 높아집니까? 근데 중요한 건 대형주택을 져요, 자들이. 그럼 대형주택을 진다는 건 무슨 과에 대한 효과가 되겠죠? 자율화에 대한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택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대형주택 공급 위주로 간다는 것은 이건 규제다, 자율화다. 주택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건 공통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가셔서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169페이지 가시면 45번 169페이지 가시면 45번이 있는데, 자, 45번 가시면, 자, 분양가 규제 정책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거 1번. 자, 여러분들 봐봐. 아까 초과 수요 기억나시죠? 그럼 시장 가격,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낮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 46번 별표. 아까 제가 분양가 상한제 틀린 거 5번. 도시용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특히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어 있고, 도입배경은 가격 안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격을 떨어뜨리는 입장을 가는 거죠. 무주택, 신주택 구입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 되겠죠. 그다음에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으로 질이 또 하락되겠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공공주택도 있지만은 제가 이걸 연결시켜서 17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73페이지 가시면은, 자, 이거를 끊지 않게 가기 위해서 54번 해보시면은, 자, 따라서 선분양, 후분양. 54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분양가 규제 정책을 처음 썼어요. 1970년대. 저기 압구정서부터 음마아파트까지 쓰다 보니까 가격을 통제해버려요. 그럼 가격을 낮추니까 건설회사들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럼 건설회사들이 그냥요, 입이 튀어나와요. 특히 현대건설에 누가 튀어나왔을까? 정주영.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튀어나오죠. 똑같죠? 똑같을 때까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선분양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무슨 분양이 만들어진다? 모델하우스 있죠, 그죠? 아직 선분양이라는 거죠. 이제 후분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뜨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단대에서 받았는데, 이제 후배들이 선분양, 후분양을 석사 논문을 많이 쓰다가 요즘 좀 뜸나왔거든요. 그러면 저 어떡합니까? 지금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거는 그냥요, 지금 선분양이에요. 그럼 선분양은 팔고 져요, 짓고 팔아요. 팔고 짓죠? 그렇죠?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개론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후분양 어떻게 됐죠? 짓고 파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암기로 안 되는 거예요, 개론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파니까 계약금을 내겠죠?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요. 작년에 나왔는데, 그럼 초기에 대한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안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자 부담과, 자, 그 다음에 부도 위험을 소비자가 안고 갑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요, 짓고 팔아요. 지려면 건설하다가 돈 빌려야 되죠? 그래서 이자 부담과 부도 위험을 공급자가 안고 갑니다. 근데 대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형식적으로는 냈지만 나중에 그냥입니까? 분양가에 전가시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 24평 아파트를 3억으로 팔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니까 어떻습니까?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견본주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분할납부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그냥입니까?
이 프리미엄이 생깁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나겠죠. 투기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투기 수요가 높아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직급하니까 시세 차익이 안 나죠?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니까 후분양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또 하나는 선분양은 그냥요 견본주택이 필요해요. 그냥요 뿅가게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계약 시점에 견본주택만 뿅 갑니까? 나중에 장기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도 뿅 갑니까? 두 번 뿅 가죠, 그죠? 근데 후분양은 견본주택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부실공사 초래하니까 품질이 향상되죠. 그래서 아까 얘는 이 공급자입을 막기 위해서 공급자 위주라면 이 소비자의 품질 향상하니까 소비자 위주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왔고요. 또 뭐가 나왔냐면 공급이 나왔어요. 선분양은 팔고지니까 전체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전체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대답해봐요. 근데 후분양은요,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녔지만 우리가 도급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군들은 많이 빌려주는데 소형건설사는 안 빌려줘요. 그러면 대형건설의 독점으로 갑니다. 공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후분양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선분양은요, 공급이 증가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야매로 갑니다. 후분양은 그냥입니까? 짝대기가 내려갑니까? 그 공급이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 자, 이건 그냥이야, 이게 서 있어. 안 먹힌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PF를 여기다가 이제 하게 되면 공급자들이 또 많아서 또 후분양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또 올해 나올 거 아니냐면 분할 납부하니까 그냥입니까? 목돈 부담이 좀 줍니까? 줄죠. 목돈 부담이. 그래서 어떨까? 3억에 이제 계약금 3천만 원 내고 중도금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을돌이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친정으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친정엄마한테 엄마 나 중도금 없어서 해약하래. 너 어떡하지? 그러면 나 죽고 싶어. 엄마 죽으면 안 되지. 아빠 몰래 짬박은 돈 있다 이렇게 주죠. 근데 후분양은요. 자 3천만 원이 필요해요. 3억이 필요해요. 그럼 부담이 그냥 있어요? 부담이 좀 많겠어요? 많죠. 그래서 달려가갖고 엄마한테 엄마 나 죽고 싶어. 지금 3억 없는데 어떻게 죽으라 그러죠. 자,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정착되는 저대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게 들어보세요. 자, 지금 무슨 분양을 하고 있죠? 들어보세요. 무슨 분양? 자, 그냥이야 투기가 발생해. 분양권 불법 점유가 나타나잖아. 얘기해봐. 무슨 분양으로 지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내는 거죠. 그럼 선분양은 그냥이야 공급이 증가해. 후분양은 이걸 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초기에 이자 부담을 누가 낸다? 선분양이 낼 거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54번 하고 있는데 54번이 작년 문제예요. 그래서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입니다. 후분양이에요? 선분양이에요? 선분양이 초기 주택건설자금 대부분 주택구매자가 조달하죠? 그래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한다.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선분양은 짓고 팔아요? 팔고 줘요? 그럼 준공 전에 분양대금이 유입되죠? 그럼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죠. 후분양은 짓고 팔죠? 그럼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서 건설 후에 분양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선분양 아까 제가 투기 가수요가 늘어난다고 얘기했나요?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에 대한 청소로 시장의 불안을 또 야기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소비자 측면에서 아까 선분양은 견본주택 부실공사 초래될 수 있죠. 근데 후분양은 견본주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후분양은 선분양에 비해서 부실공사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몇 번이 정답? 1번. 그 다음에 55번도 그냥 답만 보는데 기출입니다. 55번에 기출이라고 해놓으시고 자, 밑에 5번에 가볼게요. 자, 공공임대주택은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얘가 외부 지원이 없을까요? 지원을 받을까요?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지원을 안 받는다, 지원을 받는다. 외부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건 틀린 거죠.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까지. 그럼 이제 가장 어려운 게 52번이에요, 52번. 52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 저자가 해놓으신 요약으로 가시면은 공공임대주택이 어디 있냐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14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아, 이게 어려워요. 146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공공임대주택
차셨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단기 장기가 좀 끊겼거든요, 그죠? 그 단기 장기를 이제 제가 문제집에서 해준다 했으니까 지금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공이 들어갔으니까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이죠.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자, 시장이 이제 민간에 대한 사적 시장이 있고, 또 이 공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공적 시장. 사적 시장에서는 아까 가격이 있고요,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자, 임대료 이제 7천원을 받아서 그걸 규제하니까 문제고 보조하니까 문제니까 정부가 직접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거예요. 자, 따라보세요. 직접적 개입. 비싸게 해야 돼요? 저 사적보다 좀 싸게 해야 돼요? 싸게 하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수요자가 임차인이 유리해지려면, 탄력성으로 바뀌려면 대체자가 적어야 돼요? 대체자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공급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유리해질 거죠.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재밌다. 공급주택을 적게 만들어? 많이 만들어. 어떻게? 많이. 그 다음에 내가 11월 달에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것도 왜요? 명기합니다. 지금 14명으로 바뀌었다는데. 대체제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죠? 도망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탄력적이다. 그래서 사적 시장이 임차인의 탄력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럼 탄력적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해요.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임대인이 얘한테 전가시키는 분이 좀 많아지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따라서 단기, 장기 이런 게 있죠. 그럼 좌측에 보시면은, 자, 공공임대주택은 아까 정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금 지원 안 받아요? 지원을 받아요.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주체로 가죠? 건설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장기전세주택이나 햄버주택 같은 직접적 개입이죠. 그럼 사적 시장보다 낮은 임대료를 이제 공공에 공급하게 되면 사적 전체 임대주택 비중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서 이원화되면서 이중가격이 형성되는데, 자, 오른쪽에 단기 장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단기와 장기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단기에 등장하는 건 수요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단기, 장기가 같다, 다르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가 7천이고 여기가 6천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공적으로 옮기겠어요? 그럼 수요가 감소를 하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도 하락합니까? 하락하니까, 자, 남아있는 사람도 혜택이고 옮긴 사람도 혜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단기 효과 있어요. 그래서 사적 시장에 사적 수요가 감소하니까 사적에 대한 가격이 하락해버려요. 사적에 대한 임대료가 하락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임차인의 혜택은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이나 공적이나 둘 다 혜택이다. 둘 다 혜택으로 가는 거죠. 자, 끊어서 갈게요. 지금 단기 보고 있나요?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단기까지 먼저 하고 갈게요. 다 까먹기 때문에. 단기 찾으셨어요? 단기는 사적 시장보다 임대료가 낮은 공공이 공급하다 보니까 사적 임차인들은 그냥요, 공적으로 옮기죠. 대답해봐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높은 사적 임대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그럼 단기는 사적, 공적 모든 임차인이 혜택이 간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근데 장기 가서는 공급을 하겠어요? 얘네들이 공급을 줄이겠어요? 사적 시장이 공급을 확 줄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20개에서 15개를 주니까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중 가격.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적만 혜택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적에 대한, 우리가 사적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자,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따라서 이중 가격. 그럼 둘 다 혜택입니까? 공적 임차인만 혜택입니까? 공적 임차인 혜택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자, 여기서 15개 줄었지만 5개가 늘어가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양은 불변입니다.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 양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불변이에요. 불변. 지금 책 보고 계셔요? 장기로 합니다. 장기는
사적의 임대업자가 수익성이 하락되니까 애들이 그냥입니까? 공급을 감소합니까?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죠? 그럼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차인의 혜택이 소멸돼서 공적만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만 혜택이 나겠죠. 자, 장기적으로는 제가 사회 전체적 임대주택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공공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임대료가 감소해서 그래요. 그러면 자, 이게 시험 문제인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입장에서 사적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셈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문제로 갈게요. 빨리 가야 돼. 이거 씻기 전에. 아이씨, 다 까먹겠다. 자, 갑니다. 172페이지로 가보세요. 172페이지 가시면은 171페이지 52번 있나요? 자, 지금 이게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52번 먼저 얘기해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사적임대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건 맞죠? 단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임대료도 하락합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사적 임차인과 공적 임차인 동일한 임대를 부담할까요? 그렇진 않죠. 자,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적 임차인은 공적보다 더 높은 임대를 부담하겠죠. 틀렸나요? 자, 아까 제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 양은 공급 증가합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그럼 리을도 틀렸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음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이해 가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인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이 단기 장기가 요즘은 좀 끊겼어요. 그래서 좀 요 문제만 좀 보시면 되고, 자, 53번은 이 저자가 내신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시기 틀린 거는 5번만 보세요. 자, 사적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공공 임대를 많이 만드는 게 맞습니까? 사적을 지원하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적을 지원하는 게 훨 낫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해설을 보시게 되면 사적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수요자나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또 적합하겠죠. 그런가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임대료가 시장가보다 낮은 공급주택을 많이 공급하기에는 사적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죠.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 두 페이지인데 앞 페이지로 가시면은 조세 정책이 딱 펼쳐 있어요. 조세 정책. 그래서 이제 조세 정책에 보시고, 자, 우리가 요약은 147페이지로 가셔서, 자, 우리가 한번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147페이지로 가시면은 조세의 개념과 기능에, 자, 따라보세요. 기능. 자, 따라보세요.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두 가지만 보세요. 소득 재분배는 아까도 나왔지만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고, 자원 배분은 이제 공공부문 아니면 민간부문에도 발생되고요. 자, 외부 효과는 이 저자 생각이신데, 자, 아까 따보세요. 과소생산, 과대생산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정의회복과는 규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좀 완화시켜야 돼요? 그럼 세금을 좀 감면시켜주죠. 그럼 과소생산하는 거 적정생산을 만들어주겠고, 아까 제가 부대찌개 기억하시라 그랬죠? 부는 과대가 되겠잖아요. 그럼 기장입니까? 규제를 합니까? 조세를 중과시키겠죠? 적정 배분을 해서 된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에도 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저소득층들은 주택 구하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그럼 세상에 혜택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공간이 배분되기도 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뭐 다른 것들은 뭐 경기 주도리나 투기 억제, 양도세 증가 같은 건 읽어보시고요. 넘겨볼게요. 그 프린트와 맞물려서, 자, 지금 제 프린트로 가시면은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들어보세요. 가장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아까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겠어요? 그럼 수요자가 탄력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 쪽이 유리하고 비탄력 쪽이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제 프린트에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들어볼게요. 자,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조세의 전가와 기착. 그럼 전가는 뭐고 기착은 뭐냐? 자, 들어갑니다. 소득지분배라는 거는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요. 그럼 재산세를 건물주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죠. 재산세 부과. 얘가 임대인이 됩니다.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럼 그냥요 임대료를 올려요. 그걸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세 부과라고 하지 않고 조세 전가라고 합니다. 부과는 과세권자가 하죠. 전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가 공급자라면 얘가 수요자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임대료가 만약에 1,000원인데 1,000원인데 100원을 부과시켰다. 자, 그럼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올린 겁니까?
올린 것만큼 전가 되겠죠? 부과된 것만큼이 아니라. 자, 부가가 아니라 전가. 전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와 버려요. 1060원으로. 그럼 임차인에 대한 우리가 이 부담이 작아질까요?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까요?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해서 60원을 임차인이 부담해서 수요가 감소하고요. 자,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을 얘가 내죠. 그럼 얘 수입도 낮아지니까 공급도 감소해서 결론적으로는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서 자원 배분 왜곡되지 않아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프린터로 가볼게요. 자, 조세부가라는 것은 임대인은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임차인. 그걸 전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전가된 거는, 자, 부가액만큼 전가되어 전가분만큼 임대료가 올라가요. 전가분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나요? 반반씩입니까? 탄력도에 따라 틀려집니까? 그래서 아까 공공주택의 주택을 많이 만들면 탄력적으로 바뀐다고 얘기했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수요자들이 비탄력적일 때 유리해요? 탄력적일 때 유리해요? 탄력적. 그럼 선진국은 어떻게 돼요? 주택이 적다, 주택이 많다. 그럼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그럼 얘 전가되는 부분이 완화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나간다 그러니까 잡아서, 아, 미안하다. 너한테 조세 부담을 작게 할게. 자, 그러면, 자, 탄력적이면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하게 되면 조세 부담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고, 비탄력적은 조세 부담이 커지죠. 왜냐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진국 같은 데는 주택이 많아요? 주택이 부족해요? 그럼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어머, 저 임대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세를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부담시켜주세요. 그럼 조세 부담이 커지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가실 때 그냥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유리합니까?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인 불리하니까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제 책에도 있지만 이 저자가 해놓으신 거 한번 볼게요. 148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가시면은 조세의 전가라는 단어가 있죠?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다른 방법을 통해 타인에게 이전시킨 게 전가고, 이 귀착이라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완료되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종 체력적으로 귀속되는 걸 조세의 귀착. 자, 아까 제가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세 번째 보세요. 조세의 전가 귀착은 수요 공급의 상대적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럼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가 유리하죠. 공급이 비탄력, 공급이 불리하니까 수요자 세금 부담은 적고 공급자 세금 부담은 많죠. 이해 가셨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불리하죠. 공급이 탄력, 공급이 유리하니까 수요자 세금 부담 많고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작겠죠. 이해 갔나? 자, 그럼 박스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탄력적인 게 그냥입니까? 조세 부담이 작습니까? 비탄력적인 조세 부담이 크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거예요? 대체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죠?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얘기고, 기울기가 급해요?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반대죠? 작을수록 좋다. 그럼 조세 부담이 큰 건 반대니까 여러분들이 맡기겠고요. 그 위에 두 번째 보시면, 자, 따라서 경제적 효과. 단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래프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우리가 기출문제인데, 들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새로운 용어가, 자, 따라보세요.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이런 게 뜨거든요. 그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럼 가격과 양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균형이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에서 얘한테 세금을 부과시켜요. 자, 그러면은, 자, 이따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칠판주계를 만들 때 어떻습니까? 가격이 있으면 양이 있으니까 이 전체가 수입이 되죠. 얘를 만들 때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 밑에 부분이 생산비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1,000원 어떻습니까? 800원이 생산비인데 200원을 더 받았죠? 이걸 따라보세요. 생산자 잉여. 따라보세요. 경제지대. 기억나세요?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생산자에 대한 초과 이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생산자 잉여라고 하고, 그럼 생산자 잉여만 있겠어요? 소비자 잉여도 있겠어요? 소비자는 요것만 부담하면 되죠? 근데 원래는 이걸 다 부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오케이? 자, 소비자 잉여. 자,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금을 부과시켰어요.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래서 따라서 좌상향 이동. 그럼 좌측으로 곡선이 상향 이동하겠죠. 그래서 앞쪽은 양이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좌상향 이동. 자, 그럼 여기에 대한 100원에 대한 걸 누가 이제 기착한 탄력성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100원에 대해서 자,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입니까? 전가합니까? 전가한 것만큼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1060원만큼 올려버려요. 그러면 소비자 부담이 작아졌어요? 소비자 부담이 커졌어요? 커졌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자, 이 전체의 삼각형이 줄어들어 버려요. 60원은 정부가 가져가고 자, 이 삼각형이 줄기 때문에 자, 따라서 소비자 잉여 감소. 그럼 요만큼 자, 따라서 빵꾸가 났다. 이걸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잉여도 줄 수 있죠. 그럼 생산자는요. 자,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을 공급자가 낸 거죠. 사실 그럼 공급자는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럼 수입이 늘어났어요. 생산자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잉여도 감소하게 된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한 이 삼각형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해버려요. 그럼 요만큼 빵꾸가 났죠? 자, 따라서 빵꾸가 났다. 둘 다 다 났다. 둘 다 나와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그죠? 이렇게.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냥요, 공급을 감소시켜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져요? 올라가잖아요. 읽으시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부과된 세금은 수요자 지불 가격이 높였죠? 그럼 1000원이 아니라 1060원을 팔게 된 거죠. 대답해봐요. 공급자는 그냥입니까? 1000원을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잉여들을 다 감소시킵니다. 그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서 거래량도 감소하죠? 그럼 사회적 희생 손실이 경제적 희생 손실은 빵꾸가 나서 다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은 토지의 경제적 효과가 따라서 헨리 조지. 올해 헨리 조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대론에서 고전화파라는 학자들 아시죠? 그래서 왜 리카도 아세요? 튀넨 아시죠? 이 헨리 조지가 고전화파예요. 적어놓으세요. 고전화파. 얘 이론이 원래 지대에 떠요. 별 조지가 다 있어. 무슨 조지? 헨리 조지. 헨리 조지입니다. 근데 헨리 조지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다 옳은 지문으로 떴거든요. 다음에 토지 단일세. 토지 단일세 운동입니다. 토지 단일세 운동. 토지세만 거두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지대를 고전화파니까 자, 비용으로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자, 갑돌이가 지주예요.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자, 따라서 완전 비탄력. 그럼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해요?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지가 다 내야 되는 거죠. 정가시키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은 서 있죠. 그럼 서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여기다 재산세를 부과시키려도 전가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공급도 못 줄여버려요. 대답해봐요. 자, 이건 따라서 토지. 근데 이건 따라서 주택. 주택을 하다 보니까 둘 다 빵꾸가 났죠. 주택은 이제 어떤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토지는 따라서 무슨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면 공급을 못 줄이고 자원 배분이 촉진되지 않겠죠. 지금 헨리 조지 보고 계셔요? 그럼 무슨 합파? 고전합파. 이게 나와요. 고전합파. 그래서 토지가 무슨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럼 토지세 부과더라도 전가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공급자가 다 내라는 거죠. 형평성에 맞고 토지세는 모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죠. 그럼 토지세는 사회적 희생 손실이 많아요? 좀 적어요? 효율적 세금으로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죠. 그럼 자원 배분이 외국이 초래한다? 초래하지 않는다? 누구 조지가 이겼다? 헨리 조지.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요 이론이 옳게 나옵니다. 그럼 지주의 몫은 아까 잉여라고 얘기했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탄력성에 대한 재산세 전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그냥입니까? 임차한테 전가됩니까? 그죠? 그러면 자, 임대주택 시장의 2번 별표. 아까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택의 수요의 탄력성을 높이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다 보니까 이 조세 전가 대문이 완화되겠죠.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이 매매 시장은요, 1번에 일률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따라서 역진세. 이렇게만 나왔지 밑에 박스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규는 공급이 비탄력,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했죠. 기존은 공급이 탄력이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결론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밑에 박스를 보시고,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나오면 누진세가 나타나요? 역진세가 나타나요? 역진세는 고소득이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역진세는 기분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죠. 역진세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럼 그냥인데 누진세를 가야 돼. 누진세를 가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박스는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한테 맡기겠고요. 그다음 밑에 3번에 양도소득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 붙여놓으세요. 지금이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냥입니까? 좀 시간을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오늘 발표했는데 만약에 정부가 내년 6월달까지 유예할 수 있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때까지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와서 가격은 하락할 거라고 본 거죠. 자, 우리 생각이에요. 이건 정부 생각이야. 자, 다주택자는 안 내놓습니다. 따라서 동결효과. 자, 따라서 꽁꽁 얼어붙는다. 그 동결이라는 것은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결효과 발생된다면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가격 하락 상승. 요것만 보시면 돼요. 양도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분을 기피하죠. 공급 물량이 잠겨버려요. 그걸 동결효과라고 그래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투기 억제에 대한 양도세 증가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 프린트로 마무리해 볼게요. 프린트로 갑니다. 자, 프린트로 가시면 아까 조세정가 기착에, 자, 4번 동일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동일 비율이 나왔어. 무조건 이건 그냥이야. 역진세가 나타나. 그래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4번처럼만 나왔어요. 탄력성에 따라서 상대적은 안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역진세로 가야 돼요? 누진세로 가야 돼요? 차등 비율을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수직적이라는 건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좀 저소득층이니까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시키죠. 수평적이라는 건 소득이 같을 때 내는 거고요. 자, 밑에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결효과 나타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유세 중과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토지용이 촉진 투기를 좀 막을 수 있는데 효율적 세금입니다. 그렇지만 토지의 용도에 따라 동일세로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차등가세라고. 자, 3번, 4번을 묶어보세요. 4번에 무슨 조지? 그럼 헨리 조지는 아까 옳은 지문이 거의 나올 수 있다 했죠?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수를 100% 증세할 때 토지세에만 수입만을 재정 충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이 헨리 조지는 토지가 무슨 비트라적을 가정하죠? 완전 비트라적이에요. 찾았습니까? 자, 고전화파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부중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트라적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에 안 맞는 게 지금 그냥요, 용도가 다양해요. 전환되니까 공급이 탄력적으로서 어느 정도 세금이 전가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완전 비트라적 나오면 자원 배분이 왜곡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자, 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174. 57, 58 있나요? 58번도 기출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58번도 기출로 다 몰아쳤어요. 자, 그럼 57번으로 간다면,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능한 설명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산세가 절반씩입니까? 탄력성에 따라 틀려집니까? 그럼 2번이 맞죠? 2번이 재산세 기착 문제는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셔야 되죠. 이거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아까 봐봐봐. 자, 지금 정가되면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근데 공급은 증가해요? 공급은 감소해요? 감소라고 하셔야 되죠. 아시겠나? 자, 아까 내가 기출에 주택가격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이 나오면 무슨 세가 나와야 돼? 역진세가 나와야 돼요. 대답해 주세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이 나오면 무슨 세가 나타난다? 역진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 수요가 완탈이면, 자, 따라서 수요가 완전히 유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수요가 완전히 유리하니까 다 누가 부담하겠어요? 임대인에 다 기착되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58번도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율로 이제 가볼게요. 주택급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 면화에 대해 옳은 것은, 자, 이거 칠판 보고 얘기하세요. 자, 아까 이거 1000원이에요. 106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요자가 실질적 지불한 금액이 상승해 버렸죠. 소비자 잉여도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야, 아까 했을 때 바로 왔어요. 너무 시간 지났다. 기억은 맞나요? 그 다음에 공급자가 받는 게 1,000원이에요. 960원이에요. 그럼 지가 받는 가격을 하락시켰죠. 그럼 생산자 잉여도 감소가 된 거죠. 오케이? 자, 디귿하고 리을은 똑같은 뉘앙스인데, 디귿은, 자, 이 주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따보세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이 수요보다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 부담이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다. 그 누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수요자가 더 부담을 적게 한다는 거죠. 그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자, 거래세 인상을 했더니 세수입 증가는 정부에 계속됐지만, 자, 따라서 빵꾸가 났다. 둘 다 났다. 아까 경제적 순손실 아시죠? 이만큼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자, 59번은 조금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59번에 옳은 게, 자, 예전에 나왔던 게 이제, 자, 1번에 밑줄 보세요. 59번 1번. 재산세 부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조세를 감면해주면 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층의 주택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조세 감면은 안 좋다는 얘기죠. 조세 감면에 비해서는 조세 부과가 더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 재산세 부과보다 재산세 감면이 더 나왔잖아요. 그럼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킨다, 더 심화시킨다. 심화시킨다고 하셨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2번. 수요가 완탈이면 그냥요.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해요. 그럼 부과된 세금은 누구한테 다 모두 전가되겠어요? 공급자한테 오겠죠. 그런가요? 자, 아까 시장임대보다 낮은 공공임대를 많이 만들려고 했죠. 그럼 대체재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 세금이 저소득에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죠. 그런가요? 탄력적으로 바뀌니까. 아까 3번, 4번, 아까 헨리 조지 이론 기억나세요? 공급곡선이 어느 비탈적일 때, 완전 비탈적일 때 토지 보유세 부과대로 자원 배분 여기 초래되지 않는다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아까 제가 5번에 가시면 아까 기출문제, 자, 주택가격 관계없이 동일세율 기억하세요? 그럼 무슨 세가 나타나죠? 역진세 성격을 가지죠. 이렇게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60번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니까 들어볼게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주택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승이, 가격이. 그럼 수요가 증가합니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합니까? 감소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임대주택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을 할까요? 자, 공급이 증가합니까? 공급이 감소합니까? 그럼 임대료도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수요 공급을 잘해야 돼요.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3번 쉽다, 야. 치즈세를 낮추면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자, 4번 동교로가 아세요? 물량이 나와요?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처분을 추진합니까? 또라이네 완전히. 그럼 내놔야 안 내놔? 안 내니까 처분을 기피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이해하셨죠? 자, 5번에 보시면은 아까 따라서 완전 비탄력, 탄력성 제로라는 거 아시죠? 제로라는 게 완전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럼 공급자가 다 내겠죠. 그러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타성이 0인 경우는 이 토지 소유 부동산 조세 부과 시 누가 다 부담하겠어요? 토지 소유자 전부 부담하겠죠. 5번이 맞아요. 넘겨보세요. 답만 보겠다는 것들은. 자, 61번 틀린 거. 자, 5번 아까 양도세 중과 동교로가 아세요? 가격이 하락해요? 상승하죠. 아주 그때그때 틀려요. 동교로가는 공급이 감소됐다는 게 생략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난 그때그때 다른 걸 이해 가겠어요. 그죠? 아까는 이해했는데 지금 모르겠는 거 진짜. 공교로가는 물량이 안 나와요. 공급이 잠겨요.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5번이 정답입니다. 62번에는 부동산 조세 정책이 틀린 게 1번이 두 번 나왔었어요. 별표 쳐보세요. 아까 제가 보유세 기억하시죠? 그럼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세입니까? 이 용도에 따라 차등가세입니까? 차등가세 하지만 올바른 대로 갈 수도 있죠. 이해하셨죠? 그죠? 별표 치셨습니까?
그래서 됐다 잘 나와요. 차등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원배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또 세율을 높이는 차등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자 63, 64, 65번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거부터 보고 올게요. 자 66번 갑니다. 틀린 거. 자 66번에 가시면은 틀린 게 아까 그대로 나왔는데, 자 1번에 공급이 완전 비틀어적이죠. 완전 비틀어적일 때는 아까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경제적 콘센서스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세금입니까? 효율적인 세금입니까?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잖아. 가자. 완전 비틀어적은 전가를 해, 전가를 안 해. 그럼 전가 아예 안 하잖아. 그럼 공급도 못 줄이고 전가도 안 되지. 그럼 경제적 후생 손실이 많을까, 좀 적을까? 적기 때문에 좀 효율적 세금이 되겠죠. 화이팅 하세요. 넘겨보세요. 67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모아놨는데, 자, 일단 답만 볼게요. 6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가보다 높게 설정했을 때예요? 낮게 했을 때? 높게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높게가 맞아요? 낮게가 맞아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임대부 부동산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68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냥 있어요? 좀 가열돼 있어요. 그럼 정부가 지금 쓰는 정책을 들어가면 되죠? 양도소득세 세율을 어떻게 되겠어요? 인상하죠. 아파트 전매 기간을 어떻게 됩니까? 확대시키죠. 자, LTV를 어떻게 돼요? DT를 축소시키겠죠. 이 세 가지인지 아시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주택 청약 시 재담청 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더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인가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63, 64, 65인데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엄청 어려워하시는데, 아까 비탄력적이 유리해요? 탄력적이 유리해요? 자, 따라서 기울기는 바꿔라.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굉장히 저도 단순하게 지금 풀겠는데, 지금 63번 보고 계셔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예요? 수탄이. 수탄은 폭탄이면 아니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줄인 거고요. 몇 점 몇? 0.5. 지금 보고 있어요? 공급은 얼마예요? 그러면 몇 배겠어요? 약분해 볼게요. 4배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4라는 얘기죠. 가자. 4배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엄청 헷갈리시면은 잡니다. 연습 게임 좀 해볼게요. 자, 얘가 100원을 정부가 부과했습니다. 그럼 그냥요, 전가시켜요. 전가시키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가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인 애가 부담을 작게 하고 얘 부담을 크게 한다는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럼 자, 할게요. 얘가 얘한테 4만큼 전가시키는 거고 얘가 1만큼 내려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4와 1과 4를 더해보세요. 어려운 얘기 안 해요. 그럼 얘는 따보세요. 5분의 4, 얘는 5분의 1. 그럼 얘는 약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얘가 4배 더 부담해도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볼게요. 자, 그럼 얘가 4, 1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자, 얘는 몇 분의 몇을 얘한테 전가시켜요? 5분의 4고, 얘는요?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찍더라도 얘 부담이 커지겠어요? 공급자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수요자 부담이 커지겠죠? 대답해봐. 그럼 지금 100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누구 어떻게 됐어? 수요자 전가되는 금액이잖아. 그럼 수요자가 전가되는 게 더 많겠지. 그러면 100을 반을 넘어서 더 전가되겠지. 나 지금 찍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제 강의는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봐봐. 얘가 부담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가자. 그럼 아예 0원이거나 100원을 전가시키는 건 아니죠. 완전 탄력적은 아니니까. 그러면 0원이나 100원은 아니겠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100원을 딱 반띵하면 50원이죠. 그 50원보다 더 중과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몇 번밖에 없어? 4번밖에 없잖아요.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럼 얼마가 지금 부담했나? 80원이라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따보세요. 5분의 4. 내가 따보세요. 5분의 1. 아까 1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원을 5로 나누면 얘가 20이고 얘가 80이 된다는 거죠. 4배 정도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 갔어요? 별표 치지 마세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자,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그럼 기울기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적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크면 부담 많이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둘 다 어렵겠지만 탄력적은 아까 그걸 전가시켰거든요. 자,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그럼 기울기가 클수록 많이 부담하잖아요. 비탄력적이니까. 화이팅. 이게 너무 쉬워. 이거 되게 쉬워요. 자, 수기 있어요? 수기? 공기 있어요? 그냥입니까? 절대값을 씌웁니까? 그럼 플러스를 더 고치셔야 되죠. 그럼 얘가 2배고 얘가 1배의 수 간다는 거죠. 얘는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같이 가자. 얘는 바꿔 안 바꿔? 안 바꾸고 그냥 2대1로 가는 거예요. 그럼 2하고 1을 합치면 얼마예요? 그럼 3분의 2 부담, 3분의 1 부담하겠죠. 오케이? 자, 지금 3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얼마 부담한다? 20만 원. 얘는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왜 거미집 이론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벌써 다 까먹었어요? 미치겠어. 함정하겠어요 진짜. 수함수 있어요? P 앞에 없으면 나눠줄 필요가 없죠. Q 앞에가 기울기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100에서 마이너스 QD라고 해야 되는데 요게 수기가 1이 되는 거야. 화이팅. 아까랑 똑같아. 그렇지? 나만 신났나봐. 공급함수 있어요? 공급함수 불러주세요. P 이꼬르 EQS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기울기는 그대로 가라 그랬죠? 그럼 큰 게 더 많이 부담하겠죠? 그럼 2대1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 부담하고? 3분의 1. 얘 3분의 2 부담하겠죠? 오케이? 그럼 60원이라고 했죠? 그럼 60원을 약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얼마 부담한다? 20만원. 공급자가 4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그냥이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2하니까 얘 부담이 세겠죠? 그 공급함수의 센 거를 찾으셔야 되죠. 제가 뭐가 하는지 알겠죠? 근데 야매로 풀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탄력성이 나오면 전가시킨다. 그래서 탄력적인 놈이 전가시켜서 다른 놈한테 부담시켜버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울기가 나오면 그대로 가라. 그 숫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숫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테스트 해볼게요. 그럼 탄력성이 더 쉬운 문제예요? 기울기가 더 쉬운 문제예요? 공부하네 좀. 기울기는 그대로 부담을 가지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탄력성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힘들어요. 좀 해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거 강력하게 주장을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좀만 쉬었다 갈게요. 쉬십시오.